김태희 씨를 덕질하다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김태희 씨가 나오셨던 러브스토리인 하버드라는 드라마를 보고 하버드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버드를 갈 영어 실력은 안 되니까 그럼 일단 국내에서 김태희 씨가 졸업한 서울대를 가고 대학원으로 하버드를 가자 생각을 했어요. 야, 그 집중력으로 공부를 좀 해봐. 진짜 그 정신으로 공부하면 서울대 가고도 남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덕질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몰빅클래스라는 교육 스타트업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승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덕질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배우 김태희 씨를 덕질했는데요. 저는 꽤나 훌륭한 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첫 휴대폰으로 이제 김태희 씨가 광고하던 휴대폰을 사고, 또 처음 영어 공부를 하면서 김태희 씨가 광고하던 전자사전을 사고, 또 중학교 입학 선물로 김태희 씨가 광고하던 디지털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태희 씨가 세탁기까지 광고를 하셔서 어머니한테 세탁기 바꾸자고 했다가 집에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이 얼마나 훌륭한 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덕질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공부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인터뷰했는데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어떤 학생이었냐면 이제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을 하고 수능에서 한 문제를 틀린 정말 믿기지 않는 사기캐 같은 친구였어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의 공부 비결은 뭡니까? 그런데 그분이 의외의 단어를 입 밖으로 내시더라고요. 제 공부의 비결은 덕질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남자 아이돌 그룹을 10년 넘게 아주 오랫동안 덕질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덕질을 하다 보면 우리 오빠 키는 몇 센치인지, 혈액형은 뭔지, 형제 관계는 어떤지, 어떤 사투리를 쓰는지, 심지어 얼굴에 점이 몇 개인지, 말할 때 습관 어떤지, 멋쩍을 때 하는 몸짓은 뭔지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싶은 게 덕질하는 팬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덕질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공부를 할 때도 덕질을 할 때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공부할 때 예를 들어 문학 수업을 들으면 작품을 보고, 공부를 할 때 교과서나 수업 필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습서의 설명이나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을 교과서에 추가해서 완전체를 만들었대요. 쉽게 말해서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오빠 좋아하듯이 모든 걸 꿰뚫겠다는 각오로 공부를 하다 보니 어디서 시험이 나와도 틀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덕질도 이 정도는 해야 전국 1등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저는 덕질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성공의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몰입과 열정 그리고 끈기입니다. 무언가에 뜨거운 열정으로 몰입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인내와 끈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덕질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야, 그 집중력으로 공부를 좀 해봐. 진짜 그 정신으로 공부하면 서울대 가고도 남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물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정말 공부를 덕질하듯이 해보세요 라고 여러분 부모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여기 나온 건 아닙니다. 대신 저는 공부 말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이든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 꿈만큼은 마치 우리가 연예인 덕질하듯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 드려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이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수학에서 30점을 받았죠. 에이, 시험 준비 대충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2달 동안 독서실에서 머리에 할 수 있다 띠를 둘러매고 하루에 10시간씩 수학만 공부해서 받은 성적표입니다. 성적표를 받고 완전 멘붕이 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1학기 동안 거의 하루에 3, 4시간만 자면서 죽어라 공부를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저보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중간고사에서 수학 5등급, 기말고사에서 수학 6등급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진짜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그래서 원래 학교를 자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상태가 좀 심해서 약을 먹으면서 매일 병원을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태희 씨를 덕질하다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김태희 씨가 나오셨던 러브스토리인 하버드라는 드라마를 보고 하버드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버드를 갈 영어 실력은 안 되니까 그럼 일단 국내에서 김태희 씨가 졸업한 서울대를 가고 대학원으로 하버드를 가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나도 드라마처럼 대학에 가면 김태희 씨 같은 의대생 여자친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막 해외로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막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드라마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분위기에 이제 휩쓸려서 나도 당연히 특목고 가야지, 자사고 가야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틀리는 거에 집착하게 되는 일종의 공부하는 기계와도 같은 중학교 시절을 보내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3년을 살다 보니 결국 고등학교에 와서 소위 말하는 현타가 아주 세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꿈은 뭐지? 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지? 도대체 이걸 통해 나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 2달 동안 교과서나 문제집을 아예 치워두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답을 찾기 위해 바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그래서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날 바로 저는 이렇게 제 꿈 명함과 비전 나침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전쟁이나 역사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소위 전쟁 역사 덕후였는데, 특히 6.25 전쟁과 관련된 책이나 영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전쟁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꿈을 정했습니다. 입시 결과만을 위해서 10대라는 이 돌아오지 않을 이 소중한 시간들을 무작정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의미도 없이 기계처럼 공부를 하기보다는 내 꿈에 대해서 더 파고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흔히 덕후들이 하듯이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려고 팬카페, 커뮤니티 막 이런 걸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뭐 정치외교 팬카페 이런 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에는 휴대폰 반입이 금지돼 있었는데 공중전화로 전국의 고등학교에 이제 막 전화를 돌리고 싸이월드로 파도를 타면서 일촌을 맺고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3달 만에 전국에 이제 1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을 모았는데요. 저처럼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파고들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없어서 답답해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전국 청소년 정치외교 연합 유패드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외교관 분들께 편지를 써서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다 같이 외교부에 가서 외교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외교관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물었어요. 또 매주 같이 책을 읽고 스터디를 하고, 또 1박 2일로 다 같이 모여서 한국, 중국,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3이 되었을 때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요. 특히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에는 나름 막 연구를 한다고 혼자서 일본에 일주일 동안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이 시기는 소위 일진들도 공부를 시작한다는 때인데, 일본 간다고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실제로 그 덕분에 공부 시간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적이 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꿈을 파고들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됐어요.
외교관은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제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러려면 누구보다 똑똑해야 하고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던 공부에 점점 몰입할 수 있게 됐어요. 왜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성적이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입시에서도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돌이켜보면 제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덕분이었어요. 제 꿈이라는 걸 마치 보물을 막 박물관에 보관해두듯이 소중히 아껴둔 게 아니라 마치 연예인을 덕질하듯이 꿈을 직접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은 잘 묵혀둬야 되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보고 직접 찾아가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이 꿈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매일매일 상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 무엇보다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몰입할 수 있었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끈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늘 받는 질문이 있어요. 꿈을 파고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꿈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외교관이라는 꿈이 막 10대 때는 진짜 간절했는데 막상 대학에 와보니까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내가 더 하고 싶고 더 잘할 수 있는 일 더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대학교 3학년이던 25살에 교육회사를 처음으로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1억의 빚을 지고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이제 매달 적자가 쌓이니까 월급날마다 막 직원들 월급 주려고 친구들, 지인들 몇백만 원씩 돈을 빌리러 다녀야 됐고 은행에서 문전박대도 당해봤어요. 생각보다 20대 대학생이 감당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제게 그 선택을 다시 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진짜 힘들었지만 후회되지 않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후회는 대부분 해보지 않은 곳에서 오기 마련이다. 우리는 꿈 곁에 가기 전엔, 그래서 꿈을 파고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 꿈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 끝을 파봐야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첫 창업엔 실패했지만 오히려 교육이라는 분야에서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꿈을 찾았고 오히려 다시 창업을 할 때는 1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꿈을 파고들었을 때 꿈이 바뀌더라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미쳐서 파고들어 본 경험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나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첫 번째 창업을 통해서 제가 갇혀있던 알들을 수도 없이 깨고 나가려고 노력했는데요. 게임으로 치면 정말 다양한 능력치들의 레벨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더 나은 마케터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더 나은 CEO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매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배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어떤 꿈이라는 벽도 뚫고 갈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오아시스를 찾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업을 했을 때 그 경험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저는 10대, 20대 과정을 거치며 대단히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후회 없는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꿈의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도 꿈의 주체가 돼서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걸 찾고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로부터 한 번뿐인 인생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자신의 꿈을 파고들 수 있게 돕는 드림 내비게이터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듣고 난 아이들은 선생님, 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작가가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소를 주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을 덕질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행복해요. 이 끝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성공일지 실패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과정에서 매 순간 가슴 뛰고 의미를 느끼고 내가 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와도 저는 후회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던 저는 여러분만의 꿈을 파고들고 덕질하셨으면 좋겠어요. 꿈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보시고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고들고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래서 저 꿈을 저 멀리 그저 꿈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진짜 현실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